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혼 사건, 상간소송, 형사사건에 김앤장 선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대다수의 분들은 못합니다. 보통의 분들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결국 어떤 기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 이게 남는 건데요. 변호사 선임하려는 분들은 절대 호구되지 마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서 세 가지 기준을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변호사비 먼저 결제하셨다가는 선임료 날리고 사건 망치고 인생 종칩니다. 여러분, 이 영상들 아시나요? 이건 조회수 30만을 기록한 불량 변호사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건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안 나가서 소송이 끝나버린 사건이죠. 이런 뉴스나 영상에 달린 댓글들 보면 변호사 잘못 골랐을 때 고통이 아주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선임 전은 친절하더니 입금 후엔 연락도 안 됐습니다. 서면 냈다는데 본 적도 없고요. 사건보다 변호사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재판 날짜도 제가 사건 검색해서 알았습니다. 내 편을 선임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건요, 단순히 돈 아까운 걸 넘어서 세상 혼자 남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남의 일 같죠? 저한테 변호사 바꾸고 싶다고 상담 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위 댓글과 비슷한 경험들을 갖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변호사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사기꾼 변호사 감별 방법, 변호사 사기 전에 무조건 봐야 하는 필수 영상이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선임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하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카톡 상담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호사가 직통 연락처를 공개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요. 상담할 때는 진짜 친절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선임을 하면 변호사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로 연락하면 되냐고 하면 오로지 사무실 번호에 연락주세요. 담당 직원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물론 변호사가 모든 전화를 24시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최소한 의뢰인이 정말 급할 때 연락할 수 있는 통로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형사사건이나 이혼사건, 상간소송처럼 갑자기 대응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사건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 휴대전화 번호는 알려주지도 않고 카톡으로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는 카톡을 보내도 씹습니다. 읽고 답이 없어요. 며칠 뒤에 답이 오거나 아예 사무장이나 사무 직원이 대신 답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게 의뢰인들이 사실 가장 많이 당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변호사님과 직접 연락이 가능한가요? 급한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연락드리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했는데 답을 피하거나 연락 창구가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면 선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면을 의뢰인에게 미리 보여주는지 확인하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법원이나 경찰에 서류를 냈다고는 합니다. 고소장이나 의견서나 준비서면을 냈다. 그런데 정작 의뢰인은 그 서류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 사건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도 몰라요. 내가 하지 않은 말이 들어갔는지, 꼭 들어가야 할 말이 빠졌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의뢰인분들 중에는 변호사님이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맡기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신경 쓰고 싶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전문가한테 돈 주고 맡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서면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제출하는 건 저는 바람직한 사건 진행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면은 의뢰인의 입장을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핵심 자료인 거거든요. 그 서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의뢰인이 최소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임 전에 반드시 물어보세요. 서면 제출 전에 혹시 초안을 공유해 주시나요? 저는요,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서면을 숨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서면일수록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더 면밀히 검토한 후에 제출하는 게 좋은 변호사로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 주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소송이나 수사를 진행하면 생각보다 많은 서류가 오고 가요. 법원에서 명령이 오기도 하고 상대방 준비 서면이 오기도 하죠. 그리고 기일 통지서가 오기도 하고요.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이런 서류들은 대부분 변호사 사무실로 갑니다.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이런 서류가 왔다는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려주는지, 이런 서류가 어떤 의미인지를 의뢰인에게 설명해 주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안내해 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의뢰인이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재판 날짜도 몰라요. 상대방이 무슨 주장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사건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의뢰인이 직접 사건 검색을 해보고 변호사 사무실에 묻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가 온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죠.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미 소통에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임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해요. 진행 상황은 어떤 방식으로 공유해 주시나요? 사실 이 정도는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서류가 오면 저한테 바로 알려주시나요? 재판기일 전후로 설명을 들을 수는 있나요? 이런 거는 물어보셔도 돼요. 물어보셔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겼다는 이유로 의뢰인이 사건에서 완전히 배제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요. 변호사 선임 전에 적어도 3가지는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변호사와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가 있는지. 사무실 통해서 하는 거 안 됩니다. 카톡 안 됩니다. 직접 직통 전화가 있는지. 두 번째로, 법원이나 경찰에 제출하는 서면을 사전에 의뢰인에게 보여주는지. 셋째로, 사건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제때제때 공유해 주는지. 이 3가지가 안 되는 변호사는 아무리 말이 그러줄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변호사 선임은 단순히 돈 주고 서비스를 사는 일이 아니잖아요. 내 억울함, 심지어는 내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맡기는 일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임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고 호구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이시거나 이미 선임했는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불안하시다면 설명란에 있는 카톡 상담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김용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